첫 번째 경기도 패배를 맛봤습니다.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지 못하고요.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도 구원 투수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을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오늘 경기 분석해보고요. MVP 선정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의 권춘영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개장하기 전부터 좀 기술적인 반등이나마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많이 밀리던데요.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벌써 한 4연패 당한 것 같은데요. 벌써 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굉장히 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나스닥 선물이 장 초반에 굉장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로 시작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플러스도 좀 내는 종목들 많았고요. 지수 자체도 플러스를 냈는데 이제 중국장이 시작을 하면서 의외로 한 4% 빠져서 시작을 하면서 중국장도 분명히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상한 루머 같은 것도 좀 많이 돌았고요. 네. 그러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다만 뭐 시장을 좀 봤을 때 몇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좀 많이 빠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견고하게 이제는 좀 펀더멘털을 계산을 해 가면서 좀 매도가 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 좀 많이 버티고 있던 아직까지 조금 비싸다 싶은 종목들만 위주 좀 빠졌던 점이 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를 좀 특징적으로 좀 보면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는 한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옵션에서는 풋 매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그런 수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에 어느 정도 배팅을 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봤을 때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좀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에 뭐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예측 불허의 장세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반등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 또 빼고 맞아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냥 차라리 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들었다가 노니까 또 속아서 또 물려서 들어가고 막 이런 것 같아서 분위기는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거의 전의를 상실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경기 흐름이 그런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는 좀 눈에 띄었는지 라인업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1번 타자입니다. SK케미칼, 2번 타자는 IS동서, 3번 타자 현대상선, 4번 타자는 엑토주소프트고요. 5번 타자 현대백화점, 6번 타자 대우증권, 7번 타자는 한국타이어, 8번 타자 LG전자, 9번 타자 스페코였습니다. 보니까 좀 부진했던 선수 3명이 현재 라인업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그래도 또 점수를 약간씩 냈습니다. 홈런 친 현대상선도 상당히 좀 눈에 띄네요. 어떠세요, 라인업? 네, 일단 뭐 라인업 오늘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봤을 때는 일단 1번 같은 경우도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매입을 시장에서 좀 매입을 했습니다. 31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것은 장이 빠지는 와중에 우리 회사는 괜찮다라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남북 경협 테마주입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갖고 오기는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얼마나 좀 탄탄하게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면에 스페코 같은 경우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남북 협상 소식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스페코 같은 경우는 또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올해 좀 개선세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또 테마주에 편입이 된다면 오히려 주가에는 좀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각계전투 양상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예, 현대상선 들어와 있고요. 뜬금없죠. 뜬금없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스페코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 또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보면 종목이 그냥 최근 시세에 선도 껴가고는 상관없는 쪽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딱 보시면. 맞아요. 엑토주소프트 정도만이 이제 좀 이야기 됐던 쪽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야 왜 갑자기 라인업에 들어와 찰 정도로 그냥 이런 부분이 딱 오늘 장세의 그냥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매기가 쏠릴 만한 돈을 투자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각계전투 양상이 뚜렷한 것 같은데요. 관심 선수 볼게요. 어떤 선수 좀 눈에 띄시나요? 네, 일단 오늘 선수 중에는 2번 타자인데요. IS 동서입니다.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선수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목요일 날
하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한가 맞기 전에는 한 1조 7천억 정도 수준의 굉장히 좀 대형주 성격이 강한 그런 회사였는데요. 일단은 하한가를 진입한 이유는 주식농부 박영옥 씨를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가 들어갔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목요일 날 좀 어느 정도 루머가 나오면서 이 큰 대형주가 좀 하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뭐 펀더멘털이 올해 개선세가 굉장히 좀 뚜렷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고, 물론 2분기 실적은 뭐 예상치보다는 많이 하회를 해서 나왔습니다. 다만 뭐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개선세가 좋아질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주식이 좀 하한가를 쳤다가 오늘 금요일 날 좀 반등을 했고요. 오늘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주식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확실히 아무래도 좀 펀더멘털적으로는 좀 오늘 확인하는 날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건설사하고 건자재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펀더멘털 개선세가 좀 충분하다. 뭐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뭐 11만 원짜리 리포트가 또 요 근래 또 나왔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하한가 맞은 날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좀 그동안 좀 하락했던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이 박영옥 대표 조사와 관련된 거는 100% 루머가 맞는 거죠? 지금 일단은 기사 상황으로는 뭐 100% 루머가 네. 맞다라고 기사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요일에 하한가 하락폭을 좀 만회를 바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를 연속 반등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하한가 직전 수준을 회복을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들 아시지만 50% 빠지면 100%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 근래 또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시장이 좀 진정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니겠는가. 뭐 제가 봤을 때 몇 년치 빠진 거를 한 번에 좀 기억자로 거의 하락시켜놨기 때문에 수직급락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하한가 온 날이 기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이런 종목들이 요새 같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루머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맞아요. 또 중국에서도 좀 이상한 루머가 또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루머로 인해서 좀 하한가 진입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어느 정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한 방증인 것 같아요. 이 루머, 괴담 이런 맞습니다. 게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선수도 그랬고, 이번엔 저는 라인업 중에서 LG전자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허 위원님. 예.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주가는 뭐 2003년 이후, 그러니까 이라크전 10년 넘었네요. 네. 그 부시의 이라크전 그때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때 주식시장을 안 봤을 때죠. 네. 전혀 모르는. 그때가 한 500포인트 됐을 텐데요. 네. 코스피는 하여튼 그때로 가 있어요. LG전자는 그 완전 그 저가이고요. 차트를 월봉이나 이렇게 해서 좀 10년 전까지 쭉 봐주시면은 더 예. 눈에 들어올 것 그리고 같네요. 뭐 실적도 2분기에 워낙에 안 좋았었고, 근데 이제 3분기는 뭐 텔레비전 쪽에서 약간은 뭐 흑자 나온다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단말기 쪽에서 하이엔드급에서 삼성하고 사실 경쟁 상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워낙에 서로 이제 그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에서 단가 인하 경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주력이 이제 단말기 333 정도 되는데, 그래도 3분의 1 정도를 단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이제 단가 인하 경쟁 들어간다 그러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도, 그래도 이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낫다는 전망들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시장보다는 좀 그냥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정도이고요. 그 밸류는 뭐 사실 아주 뭐 고가인 것 같지는, 높은 데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PBR도 여전히 좀 그나마 IT 쪽에서는 좀 매력적이고, 다만 이제 LG는 마진 자체가 안 좋아서 ROE가 세지 않기 때문에 낮은 PBR이 또 설명은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은 이게 이제 상징적일 것 같아서 그냥 뽑아봤어요. 단기로는 올해 고점에서 한 40% 밀려 있고요. 차등 최고치 부근에서는 거의 80%가 밀려 있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한 70한 5% 정도. 그래서 한번 LG전자가 반등장에서 한번 뿜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너무 워낙에 싸니까요. 예, 아니 싸다는 표현 좀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밀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종목은 인덱스로 한번 볼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
그리고 오늘 네. LG전자 오르니까 올라서 좀 이야기를 갖다가 붙이는다는 느낌도 약간 있는데 네. 이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달에 네. 독일의 가전박람회 여기에서 뭐 네,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에 따라서 좀 주가 흐름 영향을 받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 IT 사실 반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52주 신저가 오늘 장중에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애플도 크게 밀리고요. IT 네. 쪽 어떻게 보세요? IT 쪽 일단은 뭐 중국이 저렇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두들겨 맞는 부분이 맞기는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한 2년 전부터 중국이 이제 성장을 좀 멈추고 7% 이하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회사라든지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와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하고요. 일단은 뭐 올해 1조 수준의 이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좀 보니까 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 주가 반토막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주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획기적인 상품이라든지 좀 어느 네. 정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 선수 더 볼게요. 권 과장님의 관심 선수 알려주시죠. 네, 현대백화점입니다. 네. 오늘 좀 하락하는 3% 모습까지 봤는데요. 네, 정도요.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내수주로서 어느 정도 경기 방어가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판교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요. 뭐 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규모의 네, 백화점이 됩니다. 센텀 그 신세계 센텀 이후에 현대백화점이 가장 크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식품관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서 가장 크게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맨하탄에 있는 이탈리라고 하는 식품관을 또 영입을 해 와서 굉장히 좀 하이엔드급 식품관을 만들었다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면은 거의 지옥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아직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마감이 좀 덜 돼 있어서 주차난이 네. 굉장히 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뭐 가보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 현대 판교점이 수익성에 뭐 올해 연말부터는 분명히 수익성에는 개선이 있을 겁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 정도의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현대백화점, 뭐 물론 요 근래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박스권에서 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뭐 시장이 진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내수주가 굉장히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을 좀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의 선수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MVP 선정을 해볼게요. 어떤 선수에게 줄까요? 네, 오늘장 MVP는 IS 동서입니다. 네, IS 동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급락세를 벗어나서 훨훨 날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 8.16% 상승한 5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 패턴이 이어질까요? 일단은 IS 동서 차트를 딱 보시면은 마음은 편안합니다. 다 빠졌다.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좀 가지고 가시기 좀 편한 종목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또 단기 반등을 좀 세게 나왔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뭐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작은 박스권을 그려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3분기 실적도 분명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VP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내일 경기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심정적으로나 이게 이성적으로나 뭔가 기술적인 반응이 나올 타이밍은 된 것 같은데 영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예상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포인트 어디에 맞춰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과매도권이다. 네. 다만 자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 부분에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제적으로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 반영을 좀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이라는 부분은 맞겠지만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좀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반등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것 같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장 시장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4%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또는 좀 글로벌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 혼자서는 힘이 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적으로는 펀더멘탈적으로는 바닥에 와 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바닥인지는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밴드를 좀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시장 보시나요? 일단은 밴드 설정한 거는 이미 의미가 아래로 없나요? 뚫고 내려왔고요. 네. 일단은 한 1850선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봤을 때는 정말 시스템의 붕괴라고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시스템적으로 그리스 상황이라든지 이런 옛날에 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발동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낙폭을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는가. 물론 숏 매도를 치시는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더 숏으로 배팅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미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의 여지를 좀 노리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은 경기 분위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코멘트해 주실 만한 부분 없으실까요? 예. 하락이 이렇게 일단락되고 이런 거는 그 밴드 폭도 좀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냥 수평 라인에 있다가 퍼지는 부분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가 며칠 전에 그래서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만한 차트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벌려놨거든요, 아래쪽으로. 이게 금방 끝나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숏이 그러고 오늘 거의 한 14,000개, 15,000개가 오픈해놓고 끝났거든요. 선물 쪽이. 물론 이제 아침에 한 2포인트 빠졌다가 한 3, 4포인트 빠졌다가 장중에 11포인트까지 갔었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돼요. 내일 얼마나 오르겠어라고 배짱 있게 이제 그냥 홀딩을 한 14,000개가 했는데 왜 그냥 단기로 14,000개 홀딩이 그냥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이제 밀어 내려오는 쪽으로 OI가 열려서 가면 좀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차티스트들이 그러죠. 항상 많이 빠졌다가 옆으로 기는 시세는 절대 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모르니까 아무도. 네.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래가 줄면 더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딱 지금 그 패턴이거든요. 라인으로 꺼보면 그냥 빠졌다 옆으로 그냥 코스닥 다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줄여놨기 때문에 되게 찜찜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네. 차트도 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체크해 볼 만한 변수들도 있었는데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겠죠. 클린업 트리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선수 발표해 주시죠. 네. 클린업 트리오입니다. 1번 네오팜이고요. 네. 2번 화승인도, 그리고 마지막은 현금입니다. 네, 현금 드디어 나왔네요. 지금 그만큼 경기 분위기가 어렵다는 것에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네오팜부터 보겠습니다. 이 선수도 상당히 좀 그동안 힘들었어요. 네,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54,0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은 27,000원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서 더군다나 시장이 안 좋아지고 화장품, 바이오 쪽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3분기와 4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유럽 쪽의 매출이 좀 플러스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가 한 250억에서 300억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 쪽에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매출이 붙어진다고 쳤을 때는 주가 상승률,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굉장히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보합권에서 가격이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수급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간의 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으로 네오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서 네오팜을 좀 가져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화장품주들 반등이 나오다가도 대체로 윗골이 달았는데 괜찮을까요? 그래도 시장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먼저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시장이 진정되고 반등하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화장품 쪽에서 좀 불을 뿜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선수 화승인도인데 찾아보니까 거의 다 코스 같더라고요. 네, 시장을 그냥 빠지십니까? 이러고 그냥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실적 자체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거의 작년
수익을 거의 다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일단은 수익 성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하고 리복의 ODM 업체에 고무라든지 이런 합성 섬유를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 리복하고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아디다스와 리복의 매출이 꾸준히 좀 상승을 하면서 화성인더에도 오더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중국 쪽에 또 카펙스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 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좀 어느 정도는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조정받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좀 움직였는데 괜찮을까요? 계속해서 에너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 거의 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하지 않았는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V자 반등이 나올 거냐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기에는 펀더멘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수익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좀 싼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면 수급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선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네요. 계속해서 좀 매수, 이달에 하루 빼고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선수였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특별한 이유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알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고요. 이런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으실 필요가 있겠나? 저도 개인된 입장으로서 일단은 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 만약에 현금을 계시다면은 좀 어렵게 매수 버튼을 누르시기보다는 시장이 좀 진정이 된 이후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시장의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이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증권맨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살아남으셨다가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비축을 해 놓으셨다가 시장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기다리셔라 하는 의미에서 좀 현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상당히 좀 와닿습니다. 살아남아야지 다음 기회에도 잡을 수 있다. 오늘장 MVP 한 이후로 처음으로 현금이라는 선수가 등판됐습니다. 그만큼 경기 분위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내일 경기 클린업 트리오로는 레오팜, 화승인더, 현금 이렇게 3명의 선수가 꼽혔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8.36% 하락하면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